암기와 이해의 역할이라는 전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어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말을 해줄 텐데 카피해서 밑에다가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는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방금 전에 다뤘던 것들을 조금씩만 바꿀 거예요. 우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사물을 동사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사람을 형용사로 바꿀게요.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빠지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다가 명사 3개와 동사 3개, 형용사 3개를 아무렇지 않게 넣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명사와 동사, 형용사, 박스에 대한 이해가,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만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안 끝나 있어요. 물론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어린 부분도 있지만 어리지 않다고 해도 이 부분이 안 된 상태로 쭉 진행이 돼버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 이 카테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한 가지 단어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잡았을 때 300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300개의 단어를 카테고리,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이 카테고리가 전혀 없이 300개의 단어를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가진 요 아이를 몇 명을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를 카피를 한 다음에 몇 개를 붙여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 다른 내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별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아이의 맥시멈 능력치는 200이에요. 됐죠? 200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현재까지 300개를 배웠을 때 여기 100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이 날아가요. 300까지 왔으니까. 이 아이의 맥시멈 기억력, 쇼텀 메모리는 200이니까. 이 아이는 높은 확률로 교육기관에서 아무런 진단이라긴 뭐하고 뭐 어떤 피드백을 안 받아요. 얘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15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150지점이 있겠죠. 똑같이. 그러면은 300개가 들어가면 그 앞에 150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이런 애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한 과목당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 이거 영어의 영역에서만 이게 되는데 이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300개예요. 이 아이는. 그죠? 근데 이 아이 다른 것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도. 그게 한 150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럼 이 아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150 지점까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들 전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뭔가 새로 배우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해할 여유가 없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세상 모든 게 그래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이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에 청킹을 시키는 게 더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어느 순간부터 안 했던 아이들, 일방적으로 외워야만 했던 아이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외워야만 했던 아이들은 이해 능력치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단기 기억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근데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을 일주일에, 이게 일주일 기준이라고 칠게요. 일주일에 200개씩 봐요, 이 학원에서. 그러면은 이 학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학생은 너 왜 열심히 안 해?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400이에요. 300에서 다른 과목에서 하는 게 이 학생도 똑같아요. 사실 능력은 요 위에 사람이랑. 근데 다른 데서 하는 게 200이 넘어가요. 그럼 이 학생이 가진 거는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만큼이 날아간다고요. 200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요. 이런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미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대체 뭘 해야 되냐? 이미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접근법을 어떻게 잡냐면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랑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걸 빼야죠. 이걸 빼야죠. 이걸 빼고 300은 바뀌지 않아요. 이건 가지고 있는 능력치예요. 300에서 또한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돼요. 이 부분을 늘려줄 수 있을 만한 것은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는 명상 같은 여유에 관계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차곡차곡. 그렇게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암기로만 갔던 거를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이 박스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기억력을 청킹시켜서 집어넣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올라가서 내가 뭔가를 새로 봤을 때 아,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자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의 습관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르치는 방식에 맞출 필요 없고 내가 이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걸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인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꺼내 쓰는 게 빨라진다. 기억력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반복하기가 쉬워진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앞으로 가르칠 걸 뭘 가르쳐야 될지를 얘기를 해줄게요.